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진퇴양난이다. 부동산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빌라 하나 투자로 살려고 하면은 뭐 이제 범죄자 취급을 하고 투기꾼 취급을 해가지고 분양이 안 되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갈룸만 간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원래 떨어져 독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독립될 수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정치가 어려우니 경제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내수가 어렵고, 내수가 어려우니 수출도 어렵고, 달러도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분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악성 미분양이 또 늘어나고, 거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줄도산, 건설회사가 지금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던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쯤은 겪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게 서서히 하락하지 않는 이런 줄도산은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작용은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가고요. 그러다 보면은 모두 다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급락과 급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좋은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몇 년 전부터 예견돼 있었죠. 예견된 건설사 부도였습니다. 줄도산이었고요. 자, 이 예견된 건설사 줄도산에 의해서 과연 우리나라 서울시장,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비 지수가 4년간 29%나 뛰었습니다. 29%나 뛰다 보니까 분양가는 상승을 하죠. 하지만 분양가 상승하면 뭐합니까?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건설사는요, 벌써 2022년부터 줄폐업을 했습니다. 자, 줄폐업 도산을 하는데 2024년도만요, 종합건설회사가 3,400개가 폐업을 하거나 도산을 했습니다. 지방은 더 심각하죠. 자,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못 느끼지만 엄청나게 폐업을 하고 있다. 왜 건설 경기가 단기 부양에 굉장히 좋냐면요. 물론 건설 경기에 집중을 한 우리나라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건설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IT라든가 첨단 AI라든가 이런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조금 뒤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지만 건설 경기가 왜 내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단기적인 효과가 나냐면 대통령은 임기 내에 5년 내에 내 효과만 나타나면은 다음 쪽에서 이어가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건설회사는요, 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 일당을 바로 지급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용역회사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지불을 하지만 대부분 고정 일용직들도 이제 월급이라는 걸 주는데, 자, 일당을 받으신 분들은 하루에 요즘에 15만원, 16만원 받습니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술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뭐 복권도 조금 사고, 마트 가서 장도 보고 하죠. 옷도 사고, 안전화도 사고, 뭐 가방도 사고 다 합니다. 이게 내수가 진작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쓰면은 내수가 진작이 되는데 이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이 내수 진작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내수가 금방 티가 납니다. 이런 지표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유동성 위기의 줄도산 공포.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유동성 위기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예견돼 있었던 거고요. 부실 PF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유동성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확보가 안 되고 있죠. 현금 확보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롯데건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데건설이 롯데에서 결과적으로는 제2롯데타워, 롯데의 상징이죠. 거기를 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유동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미분양 주택이 늘며 미수금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공사비라든가 금융비가 급등했죠. 자, 공사비도 29%, 4년간 29% 뛰었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지표를 보면요.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40% 가까이 뛰었고요. 줄도산이 이어지면은요. 이게 이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뿐만이 아니라 내수가 침체되고 내수가 아예 폭망합니다. 자, 내수가 폭망을 하면은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중구는 어떤 사중구냐? 줄어들지 않는 미분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입니다. 자, 부실채권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이 사업성 비용이 늘어나죠. 지출 비용이. 그래서 뭐 이런 부실 PF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부실채권이 왜 위험하냐면 연장을 안 해줍니다. 부실 PF를 연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싶어도 이 PF 대출을 연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셧다운 돼버립니다. 지금 청담동에도 그런 현장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정말 뛰어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PF 대출을 연장을 안 해줘서 못하는 지역들이, 못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건설 수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주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재개발, 재건축, 택지 개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주도 줄어들고 있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많은 건설사들이 1군뿐만이 아니라 2군, 3군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건설사는 더욱더 그렇고요. 1군도 굉장히 악성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건설사들의 어려움, 고충, 노구, 줄도산, 파산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건설사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 이유는 당연히 부동산 경기 때문이겠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주도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재개발의 동의나 재건축의 동의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좋은데 당연히 수주가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의 공급 물량이 많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수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갈론만 간다. 그러니까 재개발도 갈론만 가니까 건설회사도 갈롬한테 목숨 건다. 딸랑딸랑 하면서 목숨 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회사도 당연히 거기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맨날 뭐 외국의 유명한 설계 뭐 건축가다 뭐다 설계했다 거기에다가 뭐 발주 비용 몇 억씩 주고 그런 다음에 이름만 딱 따가지고 누가 설계한 어느 누구 건축가 누가 한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분양가를 엄청 높게 받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뭐 자본시장상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점점 줄어들지만 분양가는 올라가고 고급화 전략으로 간다. 그래서 서민 중산층 이하 살기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공급은 어떻게 되냐면 뭐 빌라 같은 경우,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2022년도 갈 것도 없습니다. 2021년,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21년도에 본격적으로 터진 전세 사기 사건, 그 다음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뭐 빌라 하나 가지고 빌라 하나 투자로 살려고 하면은 뭐 이제 범죄자 취급을 하고 투기꾼 취급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 속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요 상반기 전세 비아파트 착공 현황을 보시면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은 정말 참담할 정도로 무너졌고요. 10분의 1로 무너졌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 어느 산업이건 이렇게 4년 동안 무너진 산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대급으로. 이런 비아파트 건설업이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반대급부로 뭐가 올라갑니까? 월세가 엄청 올라가고 있죠.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부작용이 2, 3년 내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취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해결이 되고 실타래가 많이 꼬이면 꼬일수록 그걸 풀어내는데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견고함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나라 민족성 아닙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은요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서울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주택 공급에 대한 감소는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자, 탄핵 시기가 좀 더 빨라지면은요 대선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다음 정권은 당연히 뭐 예상을 하실 겁니다. 뭐 다음 정권은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면서 제 이 컨텐츠에 보면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이 잡으면 과거로 회귀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자, 여기에서 하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재개발 전문가입니다. 재개발 쪽에 관심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쪽에 투자 경험도 꽤 있고, 그래서 재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문재인 정권 때, 2021년도까지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5년 동안 4년 임기 내내, 특히 굉장히 유명하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항상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투기 수요가 너무 많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잡으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수요를 많이 잡았죠. 그래서 뭐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뭐 다 했습니다. 그래도 수요 안 잡혔죠. 안 잡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집값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 누구나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공급이 부족하면 언젠가는 또 올라가면 내가 이번 기회에 놓치면 못 산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임기 1년 남겨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을 잘못 폈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 폈다. 지금까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수요의 욕심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다주차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공급이 부족한 게 맞더라.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뭐를 지정했습니까?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용산 정비창 저 노른자 땅에 아파트를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재개발을 완화해서 좀 빨리 가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잡고 나서 270만 호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00만 호도 공급 못했습니다. 근데 공급을 못했는데, 그러면은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이어받는다라고 하면 뭐를 하겠습니까? 서울 도심의 마지막에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했는데 그 다음 정권인 다른 당에서 공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 도심권에 있는 재개발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공급을 부족한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택 공급 부족과 실수요자들의 꾸준한 수요로 인해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상승 추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 양극화는 뭐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놓은 놈만 쫓아간다. 재개발해서.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그놈만 조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영업해가지고 막 그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분양가는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강남권과 주요 개발 지역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일부 외곽 지역이나 인기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불안한 경제 상황이 영향이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는 너무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정치적 불안이 맞물려 있죠. 지금 굉장히 크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맞물려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뭐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고, 이런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좀 공부를 꾸준히 해서 이제 그 내실을 좀 다져 놓으신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내공을 좀 쌓아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충분한 기회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동산 투자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투자 있죠. 우리 뭐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나 보면은 막 양봉이 막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지금 아니면 투자 못하는 것처럼, 세상 망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제 뭐 이렇게 올라타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거보다는 내공을 좀 쌓아 놓으시면 투자의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번 기회에 영끌족 얼마나 많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드머니가 없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기회는 있는데 시드머니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공과 시드머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부동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